자, 21페이지 수투 문화 21페이지 한번 봅시다.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있죠. 맞는 말을 찾아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한 내용이니까 이거 줄거리 파악하라는 얘기예요. 그죠? 사건하고 갈등이 뭐냐라는 걸 우리가 판단해보자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2번 보니까 윗글의 기역 비읍에 나타난 주인공의 도술 사용을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기호로 나타나는 건 지문에 밑줄이 그어져 있겠죠. 자, 그리고 주인공이 도술을 사용했어요. 자, 그럼 도술을 사용하면 우리가 뭐라고 하면 전기성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전기성. 자, 이 전기성 할 때 이 기자가 기이할 기자예요. 요 기자가 기이하다. 자, 기이할 기자를 사용했기 때문에 이 전기성은 비현실적이다라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게 우리가 위인 전기할 때의 그 전기할 때 그 기는요, 기록할 기자예요. 동음이 이어니까 그 구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A와 B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쓰시오. 빈칸 추론 문항이네요. 그쵸? 얘는 이제 빈칸 추론이고, 빈칸 추론은 빈칸에 앞뒤에 힌트가 있어요 라는 거. 자, 그래서 힌트를 한번 찾아보자 라니까 위에 도서상의 목적과 의도라고 했을 때 불쌍한 백성을 이거하기 위함, 무능한 지배층을 이거하기 위함. 들어갈 단어들이 그 한정을 시켜놨네요. 불쌍한 백성과 무능한 지배층에 대해서.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서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또 친절하게 또 안내를 해주죠. 그래서 보기에 이제 먼저 읽어라 정보를 제공해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이에 맞게 해석을 하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 친절한 안내를 받고 한번 가봅시다. 자, 보기에 전우치전에서 위기에 처하여 전우치의 도움을 받는 약자들은, 자, 그래서 이제 이 전우치가 등장하고 이제 도움을 받는 약자들이 있죠. 윤리적으로 선한 면모와 함께 결함을 지닌 인물이라는 특징을 보인다. 그래서 윤리적으로 선한데 결함을 지니고 있다라는 거야. 주인공 전우치 역시 약자를 돕는 선한 행위를 하지만 이와 더불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기도 하는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인물로 나타난다. 자, 주인공인 이 전우치 역시 선한 행위를, 약자를 돕는 선한 행위를 해요. 근데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 질서를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인격적으로 불완전한, 즉 결함을 또 지니고 있네요. 자, 이처럼 결함을 지닌 것으로 설정된 인물들은 독자들에게 작품 속의 인물들이 평범한 민중과 다르지 않다는 인식을 불러일으켜 독자의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한다. 자, 그래서 이 결함을 지닌 이 인물들은요, 이 독자들이 그 자기와 평범한 민중과 다르지 않다라는 인식을 느끼게 해서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하게 한다는 거야. 자, 한편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제 중요한 거죠. 주목할 것은 구원받는 약자들이 겪는 위기는 대부분 국가나 관리의 무능, 횡포에서 비롯된다는 점인데, 자, 그래서 이 약자들의 겪는 이 위기는 바로 국가나 관리의 무능 또는 횡포, 여기서 비롯되었다. 이를 약자들이 지니는 결함보다 비중을 크게 다루어서, 자, 그래서 그 비중을 크게 해서 독자들이 당시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만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우치도 결함을 지닌 인물이고 백성들도 결함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공감과 동질감을 형성하는구나. 두 번째, 비중을 국가나 관리, 무능과 횡포에다가 비중을 두기 때문에 당대 사회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해 주는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네요. 자, 그럼 이제 지문의 내용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3문이기 때문에 인물 파악을 하면서 어떤 사건을 겪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치가 이제 전우치죠. 구름을 탔어요. 전기성입니다. 그렇죠? 자, 동쪽으로 가다 보니 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의논하기를, 창구직이 장씨는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인데 만일 억울하게 죽는다면 아깝고 참혹한 일이다.
자, 그래서 지금 창고지기 장씨가 지금 착하고 효성스러운데 지금 억울하게 좀 더 아깝다라고 지금 사람들이 얘기했죠. 탄식하고 있었다. 우치가 내려가 물으니 이제 우치가 물어봤어요. 한 사람이 대답했다. 호조의 창고지기 장계창이라는 사람은 이제 장계창에서 이야기하네요.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좋아하는데 문서를 잘못 작성한 탓에 자기가 쓰지 않은 은자 2,000냥이 부족하게 되어 그저로 형벌을 받는다기에 탄식하고 있어. 자, 문서를 잘못 작성을 해서 형벌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이 문서를 잘못 작성했다는 것은 결함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질고 효성스럽고 어려운 사람 돕기를 한다라는 것은 지금 도덕적 인물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윤리적으로 선하죠. 자, 우리가 보기에서 봤던 내용들을 이렇게 적용을 해볼 수가 있겠네. 자, 우치가 불쌍히 여겨, 이제 전치가 불쌍하게 여깁니다. 다시 구름을 타고 형벌받는 곳에 가서 기다리니 과연 한 소년이 수레에 매달려 오고 그 뒤를 젊은 계집이 울면서 따라오고 있었다. 자, 그래서 그 한 소년이 바로 장계창이겠네요. 그렇죠? 장계창이라는 인물이 될 것이다. 우치가 사람들에게 물으니 그 사람이 장계창이었다. 동정을 살피니 옥졸이 죄인을 내려놓고 형벌을 집행할 때가 되었음을 외치고 있었다. 우치가 바람이 되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 하늘로 올라갔다. 자, 지금 우치가 지금 이 장계창 부부를 거두어서 하늘로 올라가는 구원을 해준 거죠. 구조를 해줬습니다. 살려줬죠. 가면강이 크게 놀라 이 일을 임금께 아뢰니 임금도 놀라시고 조정 신하들도 의하게 여겼다. 우치가 집에 돌아와 장계창 부부를 내려놓고 약을 먹이니 얼마 있다가 깨어나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했다. 우치는 앞뒤 사정을 말해주고 어머니에게도 이 사연을 고했다. 우치가 또 구름을 타고 가다가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것을 보고 그 사연을 물으니 그 사람이 대답했다. 나는 한재경이라는 사람인데 이제 우치가 지금 어떤 사람이 통곡하는 걸 봤어요. 근데 그 사람이 바로 한재경이야. 그죠? 어떤 사람이죠? 자, 아버지 상을 당했으나 장사 지낼 돈도 없고 70 노모를 봉양한 길이 없어 서러워 울고 있어. 우치가 불쌍히 여겨도 불쌍한 마음을 느끼죠. 소매에서 족자 하나를 내주며 말했다. 역시 이제 그 어려운 백성을 또 구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죠? 이 족자를 집에 걸고 고지가 하고 불러 대답하는 자가 있으면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라. 그러면 100냥을 내줄 것이니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또 매일 한 냥씩만 달라고 해 노모를 봉양하라. 하지만 만일 더 달라고 하면 큰일 날 것이니 부디 조심하라. 자, 그래서 지금 하지만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금기를 제시해 준 거예요. 그렇죠? 어기면 안 됩니다. 어기면 이제 벌을 받게 되겠죠. 그 사람이 반신반의하며 우치의 사는 곳과 이름을 묻고는 집으로 돌아왔다. 돌아와 족자를 펴보니 아무것도 없고 큰 집만 하나 그려져 있는데 집 옆에는 동자를 그리고 문에 자물쇠를 채워놓았다. 그 사람이 시험삼아 고지가 하고 부르니 과연 그림 속에서 동자가 대답하고 나왔다. 그 사람이 놀라며 은자 100냥을 달라고 하니 동자가 은자 100냥을 꺼내와 앞에 놓았다. 재경은 그 은자로 장사를 지내고 매일 고지가 하고 불러 은자 1냥을 달라고 하여 하루씩 썼다. 하루는 돈 쓸 곳이 있어 생각하기를 은자 100냥을 꾸었은들 무슨 상관이 있으려 하고 고지기를 불러 말했다. 쓸 곳이 있어 은자 100냥을 먼저 꾸었으려고 하노라. 자, 지금 금기를 어기고 있어요. 그렇죠? 이제 문제가 발생할 겁니다. 고직이 허락하지 않자 재경이 여러 차례 달래며 말하니 고직이 대답하지 않고 들어가 문을 열었다. 재경이 따라 들어가 은자 100냥을 가지고 나오려는데 창고문이 닫혔다. 재경이 놀라서 고직을 불렀지만 아무 대답이 없자 화가 나 발로 문을 박차고 나왔다. 때마침 호조판서가 등장을 하네요. 조정에다가 직무를 시작할 채비를 갖추는데 고직이 아래였다. 창고 안에 사람 소리가 나니 매우 수상하옵니다. 호조판서가 이 말을 듣고 이상히 여겨 하급관리들을 모아 문을 여니 한 놈이 은자를 가지고 서 있었다. 자, 그 한 놈이 바로 누구예요? 위에서 나온 바로 어디 갔어? 한재경이라는 인물이죠. 자, 이제 금기를 어겨가지고 이제 문제가 됩니다. 관리들이 크게 놀라 물었다. 네, 어떤 도적이기에 이곳에 들어왔느냐? 재경이 화를 내며 말했다. 너희들은 누군데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러느냐? 이에 관리들이 재경을 결박하고 호조판서에게 아뢰니. 자, 지금 재경은요, 상황이 어떤지 판단하지를 못해요. 그렇죠? 상황을 정확하게
판단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기 거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 자, 그래서 호조 판서가 재경을 계단 아래에 꼴리고 꾸짖었다. 그제야 재경이 주위를 살펴보니 제 집이 아니라 관가였다. 재경이 크게 놀라 말했다. 내 어찌 이곳에 왔을까? 이것이 꿈인가 생시인가? 재경이 어찌된 일인지 영문을 모르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내가 창권에 들어와 은을 훔치려 한 죄는 죽어 마땅하니 내가 속한 도적의 무리를 모두 하려라. 재경이 자초지종을 다 고하니 호조 판서가 그 족자의 출처를 물었다. 이에 전우치와 만난 사연을 아뢰니 호조 판서가 말했다. 전우치를 언제 보았느냐? 본지 4~5개월 되었으며 집은 남서부라 하더이다. 호조 판서가 재경을 가두고 창고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보니 은자는 하나도 없고 청개구리만 가득했다. 또 다른 창고를 보니 돈은 없고 누런 펜만 가득 뙬리를 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문제, 바로 지배층에 대한 어떤 그 조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임금께서 여러 신하들을 모아 의논하셨다. 이때 각 창고의 관원들이 보고하기를 창고의 쌀이 벌레로 변했나이다. 또 각 군역에서 보고하기를 창고 안에 있던 무기가 다 없어지고 나뭇가지만 쌓였나이다. 궁궐내시가 보고하기를 말린 해물이 생선으로 변했나이다. 또 궁녀가 보고하기를 궁녀들의 족두리가 금까마귀로 변해 날아가고 내전에 큰 호랑이가 들어와 궁인을 해쳤나이다. 자, 그래서 지금 다 전우치의 도술 때문에 나타나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지금 이런 내용들이 지금 바로 지배층에 대한 비판과 조롱을 보여주는 거죠. 자, 임금께서 크게 놀라 활 잘 쏘는 궁노수를 뽑아 내전에 들여보내니 궁녀마다 큰 호랑이를 타고 있었다. 차마 활을 쏘지 못하고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께서 크게 화를 내시며 궁녀를 앞질러 쏘라 하셨다. 이에 궁노수가 들어가 동시에 활을 쏘라 하는데 갑자기 검은 구름이 일어나며 호랑이를 탄 궁녀가 구름에 쌓여 하늘로 올라갔다. 자, 그래서 지금 보면은 임금이 또 뭐였어요? 궁녀를 앞질러 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인간을, 궁녀를 보호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임금도 역시 비윤리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판의 대상이 되겠죠. 자, 임금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는 다 전우치의 소리니 이놈을 잡아야 나라가 태평하리라 하고 호조 판서가 아뢰었다. 가둬둔 도적 또한 전우치의 한패이니 빨리 죽이옵소서. 자, 지금 보면은 죽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렇죠? 지배층의 횡포입니다. 자, 임금께서 허락해 재경을 처형을 할 때 문득 거센 바람이 일어나며 재경이 간데없이 사라지니, 자, 역시 이제 전기성이 보이죠? 우치가 구한 것이었다 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면, 자, 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했고, 정답 3번. 한재경은 족자를 받으면서 듣게 된 우치의 이름과 거처에 대한 정보를 호조 판서에게 알려줬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3번이 맞는 말이구나. 자, 2번 문항. 자, 도술 사용의 목적과 의도를 보니까, 기역, 니은, 디귿 한번 보세요. 자, 기역이 지금 우치가 불쌍히 여겼고, 니은이 바람에 대해서 장대창 부부를 구해줬고, 그 다음에 디귿도 우치가 불쌍히 여기고 족자를 내어주죠. 그래서 불쌍한 백성을 도와주기 위한, 그죠? 또는 구원하기, 또는 구제하기, 이런 단어들, 어쨌든 도움의 의미가 나타나면 된다. 자, 그다음 리을, 미음, 미읍 밑줄 친 거 보면은 농락을 하고 있죠. 조롱을. 자, 그래서 임금과 하기 혼란 고정을 무난 지배층을 비판, 조롱, 비판, 그 다음에 농락, 하기, 이렇게 된 겁니다. 그렇죠? 조롱하기, 비판하기, 농락하기, 이런 것들이 이런 의미가 들어가주면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3번 문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항 보면 적절하지 않은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답은 5번인데 한번 봅시다. 한재경이 남의 창고 안에 들어와 이러느냐 하며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약자를 도적으로 모는 관리들의 부당한 행위에 정의롭게 맞서 정의롭지 않습니다. 지금 욕심을 부렸죠. 욕심을 부려가지고 지금 전우치가 그 마법을 부려서 마술을 부려가지고 도수를 부려서 그 창고, 그 관아의 창고에서 빼갈 수 있게 도와줬는데 그 욕심 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되니까 정의롭게 맞섰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질문은 또 없겠죠.